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인터넷 포털에 최근 공개 호소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한 중학교의 남자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교육청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경찰에 2명 구속된 그 부안여고 사건은 잘 아실 텐데 여기는 거기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중학교입니다. 유가족들이 나서서 교육청의 부당한 처사, 이 처사 때문에 교사가 죽음에 이르렀다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고 송경진 선생님의 부인이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돌아가신 지 이제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인터넷 포털에다가는 공개 호소문을 직접 쓰신 건가요? 아내분께서? 예, 제가 썼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시면은 이 상황에서 직접 그걸 쓰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남편 돌아가시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숨도 못 자셨어요, 그동안?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예. 살아생전 그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잘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러니까 이 남편께서 근무하시던 학교는 부안의 남녀공학 중학교인 거죠? 지금 그 경찰에 구속까지 된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학교가 아닌 거죠? 전혀 달라요. 부안여고는 부안 읍내에 있는 학교고요. 예. 우리 애기 아빠가 다니던 학교는 면에 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조사가 이루어진 건 지난 4월 봄인데 학생들이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 진술이 들어와서 그걸 바탕으로 신고가 된 거라면서요. 근데 그게 예.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선후배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투는 과정에서 체육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고 국어 선생님이 1학년을 귀가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애기 아빠는 거기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그날 야간 자습 담당 지도교사였을 뿐입니다. 예. 그런데 학생들이 1학년이 귀가하는 것을 우리 애기 아빠가 야간 자습을 빼고 귀가하도록 조치를 취한 줄로 알고 오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미운 마음에 그랬답니다. 2, 3학년은 공부하는데 왜 1학년만 집에 보내느냐? 그 중에 한 학생이 야간 자습 때 휴대폰 쓴다고 지적받은 학생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미웠던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 엄마한테도 선생님이 친구 허벅지를 만졌다, 뭐 저한테는 폭언을 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제 그 수다 떠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떠드니까 예. 체육 선생님이 그걸 듣고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래놓고 교장 선생님한테 성추행으로 신고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애들한테 신고서를 쓰게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 체육교사분하고는 평소부터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이였다 이렇게도 또 소문에 쓰셨네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 빼고 예. 선생님이 너희들 몸 신체에 닿은 곳만 다 쓰라고 그랬대요. 경찰의 조사 결과는 근데 무혐의는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 애기 아빠가 저기 학생들 어깨를 토닥거리고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뭐 다리 흔들 적에 무릎 떨지 말라고 복 달아난다고 하면서 톡톡 쳐주고 한 그런 부분들은 예. 이제 신체 접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접촉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았고 또 처벌도 원하지 않아서 반의사 불벌죄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건 사항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종결이네요, 그냥 그러면. 그렇죠. 내사 종결을 내사 했어요. 한 종결. 2시간 만에. 예. 근데 학교에서는 직위해제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네요, 그 봄에. 이제 장학사가 파견이 됐잖아요. 그랬겠죠. 예, 장학사가 파견이 돼가지고 6하 원칙에 의해서 선생님이 언제 어느 때 너희들에게 어디를 손을 댔는지 그것만 써라. 뭐 칭찬이라든가 뭐 다른 뭐 이렇게 부연 설명 같은 거 싹 빼고 그것만 써라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인이 봐도 성추행을 했구나 하고 느껴질 만큼 그런 문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 장학사한테는 학생들이 솔직하게 말했답니까? 우리가 선생님한테 사과받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네, 그때는 못했대요. 애들은 그때는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직위 해제를 당하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이 다시 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학생들도 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찬원서를 작성을 해서 교육청에 교육감님 앞으로 제출을 했대요. 예. 그럼 학생들이 그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거 저 성추행 아니었습니다라는 탄원서까지 올라갔는데 네. 어떻게 교육청에서 한 재조사에서는 성추행이다 또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 거죠? 네, 그 교육청 그 인권센터에서 하는 얘기는 예. 학생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성추행을 당하고도 모를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판단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혹시 정말 그랬을 가능성은 좀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만 정말 그랬을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전혀 없죠. 왜냐면 학생들은 뭣도 모르고 체육 선생님한테 그냥 속아가지고 그렇게 썼던 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었대요. 죄책감에. 네. 다리 떠니까 복달아난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손가락 반지 해달라고 그래서 손가락 잡았던 것이고 다 그런 것들인데 예, 그런 이유들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이상한 문장이 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직위 해제는. 센터에서는 모든 신체 접촉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나누어 보는데 예. 성희롱일 경우에는 우리가 다룬다. 그래서 우리 애기 아빠가 그때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거 성 아니라고. 예. 그렇게 제발 성 좀 빼주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우리가 성이라고 했냐고 우리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고만 했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동안 걸어오신 어떤 행적, 학생들이 말하는 평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텐데요. 네. 학생들 지금까지 교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몇 년 하셨죠? 30년. 30년 동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가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다들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일을 왜 당했냐고. 예, 장례식장에 다녀간 학생들만 200명이 넘습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 전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예. 그 전화로 계속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오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 같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왜 이런 일을 당했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학생 수가 몇 명 되는 중학교죠? 19명이요. 19명. 그러니까 이게 네. 저 시골 학교네요. 네네. 이 시골 학교에 몇 년 계셨어요? 지금 6년 차입니다. 6년 차. 네. 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랑, 애정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다 자식 같았대요. 모든 아이들이 다 자식 같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던가 아니면 가정이 불우하다던가 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정말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돌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더 괴로워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숨을 끊어놓고. 예, 오명을 뒤집어 쓴 거를 못 견뎌 하셨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희망을 끈을 놔버린 거예요. 그 목숨 끊기 전날 혹시 했던 말이라든지 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이 모욕감, 이 추욕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성 문제를 얽혀가지고 이렇게 오명을 쓰고 내가 만일에 징계를 받으면 당신이랑 성희롱범에 그 가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징계를 받느냐. 난 그럴 수는 없다.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새벽 6시까지 애 아빠를 붙들고 제가 달래고 이제 앞으로는 당신 대신 내가 싸워줄 테니까 그냥 마음 편히 먹고 있으라고. 당신 너무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해서 지금 살이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으니까 나랑 저기 신경정신과를 가자. 가서 주사를 맞든지 약을 받아 먹든지 어떻게 하자. 큰일 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밤새도록. 그랬더니 애기 아빠가 저를 그냥 그 부처님 같은 미소로 빙긋이 웃으면서 쳐다보더니 당신 너무 힘들겠다. 가서 좀 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애기 아빠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고서 저 재워놓고 어머니한테 수박이며 복숭아며 과일들이랑 빵이랑 과자랑 막 사고 고풀고기랑 다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하고 이제 식사를 한 거예요. 마지막 식사를. 그렇게 하고 어머니한테 아직 인사라고 용돈을 드리고 학교를 가서 자기 짐을 싹 정리를 했대요. 그렇게 하고서 집에 돌아와서 책상 위를
크게 정리를 해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나가서 목을 매셨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쌓이셨으면 눈도 못 감고 가셨어요. 예.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네. 저희가 전북교육청 입장도 좀 듣고 싶어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네. 이 지금 부교육감이 직접 진상조사 중이고 유족들에게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어떤 반박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그게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입장을 저희에게 밝혀왔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네. 이게 진실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도 관심을 가질 테고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관심 가지고 끝까지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요. 네. 성희롱 성추행 이건 분명히 범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하지만 아이들의 장난에서 시작된 사건이 결국 이런 결말까지 이르게 되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른들이 정말 그 장난을 밝혀내지 못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예, 이 과정을 어떻게 된 건지 밝혀내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북 부안에 있는 한 남녀공학 중학교입니다. 이 중학교의 교사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유족을 만나봤습니다.